한국 콘텐츠는 중국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졌습니다. 중국 미디어에서는 한국을 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교육에서도 한국이 중국의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칭찬하는 것은 곧 매국노나 친한파로 비난받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겉으로는 한국을 비난하지만 뒤에서는 몰래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중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수이예요. 중국의 북부 도시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배웠어요. 중국 주변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은 그저 작은 나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주변 나라들을 특별히 신경 쓸 이유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늘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배웠고 주변국들은 그저 비교 대상도 안 되는 작은 나라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 역시 그중 하나일 뿐이었죠. 경제도 우리보다 작고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기대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와요. 저 역시 친구들과 함께 그런 비난에 가세하곤 했죠. 그래야 저희 사이에서 동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한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미디어에서는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 묘사했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평소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 샤오팅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뭐 보고 있어? 라고 물었는데 샤오팅이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폰 화면을 꺼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 장면이 너무 어색해서 저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웨이링이라는 친구가 몰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걸 봤어요. 놀랍게도 웨이링은 한국은 별로지만 드라마는 재밌어라고 쿨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한국은 가난하고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을까? 한국 콘텐츠는 중국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어요. 사드 사태 이후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죠. 중국 미디어에서는 한국을 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교육에서도 한국이 중국의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르쳐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마치 금기된 보물을 탐험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한국 드라마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분명 제 친구들이 몰래 시청할 정도라면 그 안에 특별한 매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VPN을 깔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르기는 힘들었어요. 한 번만 보고 그만두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저는 드디어 한국 드라마를 열어봤어요. 처음 본 드라마는 예상과 달리 정말 몰입감이 대단했습니다. 중국 드라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섬세한 감정 표현과 화려한 연출이 인상적이었죠. 스토리도 흥미진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 편을 연달아 봤어요. 특히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한국 배우들은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듯 잘생겼고 그들의 연기는 마치 마법 같았죠. 드라마 속 배경 역시 놀라웠습니다. 도시 풍경은 너무나 현대적이고 깨끗해서 제가 평소에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다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친구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잘 살 리가 없어. 드라마는 다 허구야. 저도 그 말에 동의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화면 속 한국은 그들의 말과 너무 달랐습니다. 점점 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드라마 속 장면들이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죠. 그리고 그 호기심은
단순한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넘어 실제 한국을 경험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바뀌어 갔어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생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국을 비난하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호기심은 어느새 열정이 되어버렸죠. 매일 밤 몰래 드라마를 보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그들의 감정과 고민에 공감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 드라마 속 사랑 이야기는 너무도 특별했어요. 중국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던 섬세한 감정 표현과 고조된 로맨스는 저를 끊임없이 끌어당겼죠. 배우들 역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들의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은 마치 동화 속 왕자와 공주 같았어요. 이건 분명 과장된 거야라고 생각하면서도 화면 속 그들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걸어다니는 거리는 너무나 깨끗하고 배경으로 나오는 고층 빌딩과 멋진 도시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보였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라마 속 한국은 너무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만 보였죠.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정말 드라마 속이 현실과 비슷하다면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이런 생각을 친구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을 칭찬하는 것은 곧 매국노나 친한파로 비난받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비밀로 한국 드라마를 계속 보았어요. 매일 밤 조용히 방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새로운 에피소드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때부터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이 과장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진짜 한국의 모습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도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슬쩍 여행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했죠. 그러나 또 다른 친구는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무시해. 괜히 기분 상하지 말고 차라리 일본에 가라고 충고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일본 여행을 선택했어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잠시 접어두고 일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일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처럼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거리와 세련된 건물들이 처음에는 저를 매료시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대감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제가 겪은 일들은 생각보다 훨씬 불쾌하고 충격적이었거든요. 첫날 식당에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며 무표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들은 더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도 유독 저희에게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단순한 오해일 거라며 애써 넘기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찝찝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길거리를 걷다가 관광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한 일본인 남자가 다가오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여기서 사진 찍지 마"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죠. 그곳은 분명 누구나 사진을 찍는 관광지였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불친절하게 구는 걸까? 남자의 표정과 말투에서는 불편함을 넘어 노골적인 적대감마저 느껴졌어요.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근처에 앉아있던 일본인 승객들이 저희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내뱉는 단어 속에서 중국인이라는 말이 섞여 나올 때마다 그 말들이 저를 겨냥한 무시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죠. 그들은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도 동시에 대놓고 경멸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그들의 공간을 침범한 불청객이라도 된 것처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친구들은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조용하고 예의를 지켜도 그들에게는 단지 시끄럽고 불쾌한 중국인일 뿐인 것처럼요. 저는 여행 내내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일본의 민낯일까?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처음에는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게 단순한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수록 그게 그들의 고의적인 태도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왜 나는 한국 대신 일본을 선택했을까? 차라리 한국에 갔으면 어땠을까? 일본에서의 여행은 점점 악몽으로 변해갔어요. 모든 것이 차갑고 경계에 가득 찬 느낌이었죠. 사람들은 저희를 미소로 대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명백한 무시가 숨어 있었어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곳에서 더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과 차별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일본에서 돌아온 뒤에도 저는 계속해서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느꼈던 차별과 무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일본에서의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일본인들의 냉담한 미소와 고의적인 경멸 속에서 저는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거든요. 한국에 갔어야 했어. 그 후에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느꼈던 모욕감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풀어졌어요. 따뜻한 이야기들과 활기찬 도시의 배경은 저를 위로해 주었거든요. 그 순간 더 이상 드라마 속 세계가 허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한국에 가면 분명 뭔가 다를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친구들 중 한 명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멋진 곳이야. 사람들이 친절하고 음식도 너무 좋아라는 친구의 말에 저는 점점 더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한국 간다고? 거지 같은 나라에 대체 왜 간다는 거야? 혹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한국 가는 건가? 그래도 나 같으면 그런 더러운 나라는 안 가겠어. 그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모두 한국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까? 그리고 왜 나 역시 그런 편견에 매달려 있어야 할까?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실망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거든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발로 걸으며 진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거리들을 직접 걷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홍대의 화려한 거리, 강남의 빌딩 숲, 그리고 한강에서의 여유로운 산책까지 모두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실망하더라도 적어도 후회는 없을 거라는 마음이었죠. 저를 두려움 속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방법은 직접 경험해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의 모습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다를지 너무 궁금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깔끔하고 세련된 시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항부터 이렇게 멋질 줄이야. 저는 첫 인상부터 놀랐지만 아직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을 보면서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현대적인 빌딩들, 그리고 시민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죠.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활기찬 도시였어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달리 이곳에는 빈곤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는 말을 믿고 있었던 저는 당황스러웠죠. 한강에 도착했을 때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강을 따라 펼쳐진 한강공원과 밤하늘을 비추는 야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드라마 속에서 봤던 그 모습들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다니. 언론에서 왜 한국을 무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스타벅스 매장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중국에서는 고급 브랜드로 여겨지는 스타벅스를 한국 사람들은 일상처럼 즐기고 있었어요. 종로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보니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메뉴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부자인 걸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가의 커피와 음식을 소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저보다 더 부유해 보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무엇보다도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의 발전된 도시들에서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데 서울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도시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일본의 거리가 깨끗해서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한국은 그 깨끗함에 더해 활기와 에너지가 넘쳤어요. 저는 처음으로 왜 우리는 한국을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그동안 중국 미디어에서 전달한 정보들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곳에서 경험한 것들은 제가 배워왔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던 날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지하철 경험은 매우 인상 깊었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타고 내리며 서로 밀치거나 시끄럽게 구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깔끔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타는 게 새로우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어느 역에서 깨져버렸어요. 열차가 정차한 뒤 한 남자가 문이 열리자마자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탑승객들이 내리기도 전에 앞으로 달려들어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갔죠. 순간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앉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매우 당황했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죠. 그런데 그 남자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언어는 바로 중국어였던 거예요. 익숙한 발음과 억양이 확실히 중국 사람이었죠.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타국에서 만난 무례한 사람이 다름 아닌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죠. 저는 주변 한국인들이 그의 행동에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며 숨이 막힐 정도로 민망했어요. 괜히 제 자신도 그와 같은 부류로 보일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리를 차지하고도 한참 동안 큰 소리로 통화를 이어갔어요. 지하철 안은 조용한데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조용히 눈치를 주며 쳐다봤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는 타국에서조차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사람들이 조용히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지하철에서도 자연스레 소음을 줄이려는 그들의 문화가 느껴졌죠. 그런데 같은 중국인으로서 이런 무례한 행동을 목격하니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더 조심히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자신이 그 편견의 일부가 될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비교적 짧은 여행이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은 단지 외형적으로 발전된 곳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인사나 고개 숙임, 혹은 길에서 양보하는 행동들이 한국인들에게는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존경심이 생겼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런 문화를 배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홍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카페 안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고가의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가득했어요. 비싼 음식과 음료를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마셔야 할지 참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같은 수준의 소비를 하려면 큰 부담이 될 텐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듯 했죠. 어떻게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인데 한국은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건가? 이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했지만 이곳에서는 제 생활 수준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생활을 유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거리는 항상 깨끗했고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일본에서 느꼈던 차가움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낯선 여행자였던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는 이들을 보며 과연 한국인들이 정말로 중국인을 무시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배운 대로 한국을 경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 와보니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된 나라였고 매력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스타벅스 같은 고급 브랜드를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고 발전된 인프라와 활기찬 도시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강공원에서 조용히 앉아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더 이상 저는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 보지 않았고 제게 익숙했던 편견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보지 않았다면 평생 알지 못했을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제게 새로운 시각이 열렸죠. 중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한국 여행을 되짚어봤어요. 중국의 미디어와 교육은 한국을 항상 부정적으로 묘사했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말들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드라마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다시 만나자 현실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농담을 늘어놓으며 웃고 있었죠. 한국, 가난한 나라에 뭐 볼 게 있다고.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며 비웃었어요. 그 말을 듣자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서울 한복판에서 커피 한 잔에 5, 6천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사람들, 한강변에서 밤늦게까지 여유롭게 웃고 떠들던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게 반짝거릴 만큼 정돈된 거리들까지. 그게 친구들이 말하는 가난한 나라의 모습일 리 없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대놓고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너희도 한번 가보면 알게 되겠지. 어쩌면 이 친구들 역시 한국 드라마나 문화를 몰래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조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물었어요. 너 한국 다녀왔다며? 진짜 별로였지? 그 순간 제 속에서 묘한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응, 아주 별로였어. 너무 발전돼서 깜짝 놀랐지 뭐야. 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고 사람들은 다 친절하고 스타벅스에 앉아선 비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했어. 완전 별로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일부러 능청스럽게 웃어 보였죠.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농담이지? 한 친구가 멋쩍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 진짜였어. 한국,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곳이더라. 그러자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침묵에 빠졌죠. 마치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과거의 제가 아니란걸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을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는 세상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세상을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 첫걸음이 한국이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국을 찾아가고 싶어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미국 명문대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한국에 왔지만 첫날부터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며 실망하게 되고 여행 중 여러 상황을 겪으며 한국의 고유한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리아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자랐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태권도라는 운동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서서히 한국의 멋에 빠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독학했고 지금은 한국인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의 문화와 언어는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절친한 사이가 됐어요. 에밀리의 아버지는 미국인이지만 어머니는 중국계 2세입니다. 그래서 에밀리는 중국어를 할 줄 알지만 사상은 철저히 미국적이에요. 중국에 대해 그다지 좋은 감정은 없는 편이죠. 하지만 제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아시아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고 에밀리는 중국계 혈통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공통점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태권도는 처음에 단순히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태권도를 배우면서 점차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게 됐습니다. 사범님께서는 종종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국어도 몇 마디를 배우게 됐습니다. 시작, 그만,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단어들이었죠. 이런 작은 시작이 나중에 제가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한국어의 발음과 억양이 너무나 멋있게 들렸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곧 그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죠.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아름다운 한국어,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자주 듣는 표현들을 따라하고 자막을 보며 단어의 뜻을 익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진지하게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게 됐죠.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도 찾아들었고 한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현대 한국의 모습도 알게 됐어요.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 한강공원에서 즐기는 치맥, 찜질방 문화 등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한국인들의 일상이 너무나 근사하게 다가왔죠. 그 무렵부터 저는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게 됐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실전 회화 실력을 키웠죠.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생생한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우정, 가족 이야기들 모든 것이 흥미진진했어요. 에밀리도 제 영향을 받아 조금씩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는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는 정도였지만 점차 K-팝에 빠지게 됐죠. 우리는 종종 함께 K-팝 댄스를 따라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기회가 열렸죠. 한국학과 수업을 들으며 더 체계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됐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과도 친구가 되어 더 자주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제가 충분히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방학 때 한국 다녀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볼지, 무엇을 먹어볼지 모든 것이 기대되고 흥분됐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던 중 에밀리가 제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에밀리도 한국에 함께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에밀리의 어머니가 한국에 가는 김에 몇 년 전 중국에 가신 외조 부모님을 뵙고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권유를 하셨고 저는 고민이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중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뉴스에서 보는 중국의 모습은 폐쇄적이고 통제가 심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아 걱정됐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여행 가기로 결정했어요. 중국에 대해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어요. 아시아의 또 다른 강대국인 중국은 어떤 모습일지, 한국과는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졌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역사, 문화,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보며 이해의 폭을 넓혀갔죠. 물론 한국에 대한 기대가 더 컸지만 중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에밀리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든든했어요. 중국에서의 의사소통은 에밀리에게 의지하기로 했죠. 대신 제가 한국에서 통역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 완벽한 여행을 만들어 보자고 약속했어요.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동시에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오히려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인파와 소음이 저를 압도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약간의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죠. 에밀리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문이 열리기도 전에 밀치고 들어가려 했죠. 저와 에밀리는 겨우 탑승했지만 숨 쉴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빽빽했어요. 불쾌한 채취와 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주변에서는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괜히 중국에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문화의 차이일 뿐이야. 곧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에밀리의 외갓집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도시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로 나오자마자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죠.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제서야 공기오염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실감났죠. 조금 걷다 보니 목이 따가워지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죠. 우리는 서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순간 처음으로 이곳에서 며칠을 어떻게 버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건너려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보행자가 우선인데 여기서는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중국의 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위험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좋은 점도 분명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점심을 먹으러 길거리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그 광경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주방이 그대로 보이는데 위생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였거든요. 요리사들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다시 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에밀리와 눈을 마주쳤는데 그녀의 표정에서도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말없이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그런 곳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결국 우리는 근처의 대형 식당을 찾아갔어요. 대형 식당은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정말 여기서 밥을 먹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결국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매 입마다 설사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공원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왔어요.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는데 그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바닥은 더럽고 냄새도 지독했죠.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곳에 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결국 참다 못해 호텔로 돌아갔어요. 이 경험 이후로 밖에서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매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렸죠. 다음 날 우리는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 옆에 서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잃었어요. 이 광경을 보며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공공장소에서 벌어질 수 있지? 하는 생각과 함께 이 나라의 위생관념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죠. 에밀리도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관광지에 도착했는데 그곳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계속 새치기를 하고 서로 밀치며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다투기까지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지 걱정됐죠. 매 순간 긴장하고 있어야 했고 그로 인해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차에 치일 뻔했는데 운전자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갔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냥 지나쳐갔죠. 그 모습을 목격한 후 이런 곳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순간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더 커졌죠. 중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죠.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고 음식을 먹는 것도 불안해졌어요. 처음에 가졌던 기대와 설렘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공포, 그리고 실망감만 남았습니다. 에밀리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여행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저녁, 에밀리와 함께 호텔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죠. 에밀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자 유명한 사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나마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랬죠. 하지만 그곳마저도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사진을 찍었고 심지어 신성한 공간에서조차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곳에서는 평화로운 순간을 가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항공사에 연락해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두 승객이 자리 때문에 싸우고 있었죠. 처음에는 말다툼이었는데 점점 격해져서 결국 주먹질까지 오갔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구경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길도 모르는 곳에서 내릴 수도 없어 그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이 극에 달했죠. 버스에서 내린 후 저는 거의 울먹이며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여기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그날 밤 에밀리와 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중국 여행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에밀리는 자신의 뿌리인 이곳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이런 경험들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중국에 왔을 때의 기대와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내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떠올리면 그저 끔찍하고 불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에밀리의 외조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해 이해해 주셨죠. 오히려 우리가 불편했던 점들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겪은 불편함을 매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풍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서야 조금씩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와 에밀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중국에서의 힘든 경험 때문에 긴장했었는데 공항의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중국에서 경험했던 혼잡함과는 달리 여기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죠. 심사관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짐을 찾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깨끗하고 향기로운 화장실을 보니 중국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았죠. 에밀리와 눈을 마주치며 우리 둘 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모두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하거나 이어폰으로 영상을 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중국에서 경험했던 소음과 혼잡함이 거짓말같이 느껴졌죠. 숙소로 향하는 내내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내가 꿈꿔왔던 한국을 경험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에밀리도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예약해놓은 에어비앤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실내는 사진과 완전히 달랐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었죠. 화장실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하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왔고 바닥에는 벌레 시체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에밀리와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즉시 호스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그제서야 호스트가 연락을 해왔어요. 호스트를 만나서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그는 우리의 불만 사항을 듣자마자 화를 내며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깨끗해요.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우리가 환불을 요구하자 그는 더욱 격앙됐습니다. 100%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갑자기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욕설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를 협박하기까지 했죠. 그의 태도에 저와 에밀리는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저는 다시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방위 상태를 증명하는 사진들을 보내고 상황을 설명했죠. 다행히 고객센터에서는 우리 편을 들어주었고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첫날이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기쁨과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함과 실망감만 남았죠. 에밀리와 저는 서로를 위로하며 급하게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어요. 새로운 숙소를 찾아 이동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첫날부터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너무 실망스러웠죠. 에밀리도 비슷한 심정인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첫날의 불쾌한 경험을 뒤로하고 호텔을 나섰어요. 사실 첫날의 에어비앤비 호스트와의 충격이 너무 커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로 나오자마자 깨끗하게 정비된 보도와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다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우리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에 들어서자 깨끗한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에 또 한 번 놀랐죠. 무인 발권기에서 쉽게 티켓을 구매하고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플랫폼 스크린도어의 존재가 인상적이었어요.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시스템이 신기했죠. 지하철에 탑승하자 깨끗한 실내와 조용한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자리를 양보하고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우리의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웅장한 궁궐 앞에 서자 절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 수 있다는 말에 우리는 즉시 근처 한복대여점으로 향했어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 중에서 고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궁궐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경복궁을 거닐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그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해설사들의 설명,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죠. 특히 수문장 교대식을 볼 때는 숨을 죽이고 그 장엄한 모습을 지켜봤어요. 화려한 의상, 정교한 동작,
그리고 울려 퍼지는 전통음악이 어우러져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한식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친절함을 직접 경험했어요. 메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옆 테이블의 한국인 부부가 친절하게 도와주셨거든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의 친절함과 환대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향긋한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죠. 다과와 함께 나온 전통차의 깊은 향과 맛에 빠져들어 집에 가져갈 차도 구매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캘리그라피 체험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한글로 아름답게 쓰는 걸 배우면서 한글의 예술성에 완전히 빠져들었답니다. 붓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글자의 모양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수많은 빛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우리는 말을 잃었어요.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니 첫날의 불쾌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우정의 자물쇠도 걸어두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서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들어서자 마치 미래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초고화 질 TV, 최신형 스마트폰, 인공지능 가전제품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 데모를 보면서 미래의 생활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홍대의 VR 체험관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을 했어요. 가상현실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주를 탐험하는 경험은 너무나 생생해서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 같았죠. 에밀리와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즐겼습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저녁에는 한국의 유명한 치맥을 즐겼습니다.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화는 정말 환상적이었죠. 게다가 식당 내부의 최첨단 주문 시스템도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나오는 음식을 보며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도 방문했어요.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달리며 도시 속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죠. 강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여행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그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즐거운 경험들로 가득 찼던 우리의 여행은 뜻밖의 충격적인 상황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맛집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주문을 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서빙하는 직원이 하는 한국말이 어눌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밀리가 호기심에 중국어로 말을 걸어보았는데 그 직원이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알고 보니 그 직원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방문한 여러 식당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한국인 직원보다 중국인 직원이 더 많은 곳도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동대문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중국어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관광객들이겠거니 했는데 상점 직원들도 중국어로 응대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특히 명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중국의 어느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중국인들로 가득했죠. 그리고 상점의 간판이나 노점상의 음식 설명도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더 많은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질서 있는 모습과는 달리 일부 중국인들은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중국에서의 불편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받았던 우리는 이런 상황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걸까? 한국 문화는 어디로 간 걸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에밀리도 한국에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문화의 교류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한국의 고유한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여행을 하면 할수록 너무 행복했습니다. 몇몇 중국인들이 몰린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거든요. 가장 가보고 싶었던 한류 명소 방문은 정말 최고였어요. 드라마 촬영지를 둘러보며 마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찜질방 체험도 정말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곧 그 독특한 문화에 빠져들었죠. 다양한 온도의 방을 돌아다니며 몸을 이완시키고 땀을 흘린 후 시원한 식혜를 마시는 순간의 상쾌함은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한국의 24시간 문화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밤늦게 배가 고파 편의점에 들렀는데 다양한 음식들이 구비되어 있는 걸 보고 놀랐죠. 심지어 새벽에 치맥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흥분했어요. 밤늦게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보며 이런 문화가 미국에도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좋은 나라였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편리한 생활 시스템, 다양한 문화 체험,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었죠. 한국 여행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쉬울 정도로 순식간에 일정이 끝나버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 나라는 우리에게 단순한 여행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죠. 문화의 다양성,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올 때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한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방문해보고 싶어졌어요. 대학 졸업 전에 꼭 다시 한국을 여행할 생각입니다. 제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준 한국 너무 사랑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